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지난 두 번의 재판과 달리 출석 모습이 언론에 노출됐는데요.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을 향했습니다. 네, 이와 별개로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.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재판 모습과 쟁점 등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앞선 두 번의 공판에서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처음으로 지상으로 들어간 거죠?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세 번 재판을 받았는데 출석하는 모습이 다 달랐죠. 첫 번째는 지하 주차장으로 경호차를 타고 들어가서 대기실에서 대기했다가 재판정에 들어갔고 이 모습이 하나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출석하는 모습, 재판정의 모습 다 공개가 안 됐고 두 번째는 출석하는 모습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재판정에서 재판 시작 전에 잠깐 모두 촬영이라는 걸 했었죠.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앉은 모습이 이제 처음 나왔고 이번에는 출석하는 모습, 그러니까 이게 다 경호처의 요청입니다. 경호상 문제가 있으니 출석하는 것을 비공개로 해달라 했는데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. 정확히 말하면 재판부가 아니고 서울 고법이죠. 고법이 이제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. 그러니까 대개 출석할 때 보면 기자들이 포토라인이라는 거를 설정을 해서 촬영 카메라 앞에 표시를 해놓으면 그 앞에 서서 카메라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그런 모습이 준비되는데 이번에는 좀 모습은 달랐죠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그저 질문도 무시하고 포토라인에 쓰지도 않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가원수들이 아까 언급하신 포토라인에 서서 좀 어떤 사과 메시지나 발언들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그냥 굳은 표정으로 걷는 모습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 이번에 법정 안에서 촬영은 가능했습니까? 법정 촬영이 안 됐습니다. 그 이유는 요청이 없었다는 거죠. 요청이요? 그러니까, 언론들이 요청을 안 했으니 허용을 안 해줬다 해서 법정 촬영은 안 나왔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 그 서관에 주로 이제 전직 원수들이 그 국가 원수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 저곳에 형사 재판 대부분이 다 서관에 있습니다. 그래서 저 서관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요. 화면에서 여러 번 보셨겠지만 차가 서관 입구까지 왔고 문 열자마자 바로 내렸고 그 남색 양복을 입었고 넥타이는 붉은색은 뭐 똑같습니다. 그리고 머리는 단정한 머리 이 방식으로 바로 이제 들어갔죠. 기자들이 뭐 비상계엄 선포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, 그 다음에 뭐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은 던졌는데 쳐다도 보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저렇게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그 주변에 지지자들이 모여서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고 하고요. 법정 안의 모습은 이제 확인이 되지 않는데 역시 지난 두 번째 재판처럼 그 피고인석 열의 두 번째 줄, 두 번째 줄에 재판장 쪽, 그러니까 항상 앉던 그 자리에 앉았고요. 그 옆자리는 윤갑근 변호사가 앉았고 김홍일, 뭐 배보윤, 김계리 변호사 등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변호인 수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. 그게 좀 특이한 점인 것 같고요. 재판장이 이번에 이제 병합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. 직권남용 병합 사건이 있어서 재판 시작하기 전에 그걸 우선 물어봤습니다. 병합 사건을 아느냐 했더니 변호인단이 지난 9일에 받았다. 저 병합 그 공소장을. 그랬더니 원래 이 공소장 받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으면 심리를 할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재판장이 이 그 병합 심리는 다음 기일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. 병합 사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전에는 내란 혐의만 받고 있었지만 탄핵이 된 후에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가 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. 거죠? 지난 2일에 형사합의 그 25부에 병합 심리가 결정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혐의였고 이제 직권남용 혐의가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왜냐하면 이 형사합의 25부가 그 12.3 계엄 때 그 임무를 수행했던 그 핵심 측근들의 재판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.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뭐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노상원 그 전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재판이 다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병합을 해서 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. 그리고 검찰이 지난 1일에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직권남용 혐의로. 근데 이거는 따로 뭐 재판에서 새로 증거를 채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란 혐의하고 내용이 똑같다. 내란 혐의의 그 재판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도 같이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음번 재판 때부터는 두 개가 같이 그 증언 같은 게 증인 신문 같은 게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오늘 오전에 진행된 이제 재판에
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잖아요. 지금까지 혹시 나온 소식이 있습니까? 오상배 전 그 수방사령관 부관입니다. 예. 그 수방사령관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 현장 갔을 때 같은 차에 탔던 부관입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오상배 대위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우 사령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다 들었던 사람이라고 이제 증언을 한 것이죠. 그래서 예. 오늘도 질문이 주로 이제 그쪽으로 나왔던 것이고, 그래서 이 사람이 기억하는 통화는 4번 통화가 기억이 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 휴대전화에 대통령이라고 이제 발신자가 떠 있어서 네. 전해줬다. 그 이 전 사령관에게 전해줬고, 그래서 이게 대통령과의 통화라는 것을 알았고, 첫 번째 통화, 두 번째 통화 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 회의장에 들어가 네 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. 예. 이게 이제 두 번째 통화에 나왔던 얘기고, 세 번째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. 예.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고, 네 번째 통화는 계엄이 이제 해제된 뒤에 통화했는데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2번, 3번 계엄하면 되니까 이런 취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것을 오늘 증언을 했고요. 예. 이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다 증언이 돼 있는데 재판부가 이것을 다 증거로 채택을 다 했습니다. 예. 그런 여기- 상황. 추가 재판 기일을 잡았죠. 28회 28번 하겠다고 이미 예. 잡았고요. 예. 상황에 따라서 10번 정도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. 이건 뭐냐면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아마 이 재판에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래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인사 이동이 날 뻔했는데 그걸 이제 막고 계속해서 이제 이 재판에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아마 자기가 재판을 끝까지 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고요. 예. 이 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재판을 하면서 증인이 막 늘어나거나 하는 확장성 같은 게 없고요. 이미 거의 모든 상황이 다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이미 그 헌법재판소에도 한번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예. 재판을 추가로 뭐 더 채택하거나 증인을 뭐 채택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예. 기일을 미리 다 정한 게 아닐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. 연말까지 스케줄을 모두 다 정해놨다 그렇습니다. 이런 얘기죠. 12월에도 3번 정도 이미 잡혀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살펴봤고 지금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. 네네. 지금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14일인 모레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의혹들을 조금 규명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 것 같아요. 출석 요구서를 지난 9일에 발송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거기에 적시가 된 모양입니다. 예. 당초에는 13일에서 16일 중에 하루를 뭐 정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14일로 그날 이제 적시를 했고 예.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. 이게 뭐냐면 그 2020년 그 보궐선거 때 그러니까 예.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81번 정도 해주고 예. 그 비용이 한 3억 7,500만 원 정도 생겼는데 이 돈 대신에 그 당시 김영선 후보를 창원에 이제 공천해주는 대가 이 네. 대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. 그 당시에 지방선거도 같이 치러졌는데 그때 이제 경북 포항시장과 평택시장 후보의 공천에 개입했던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 아시죠? 예. 김상민 전 검사가 그 공천하는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들을 김건희 전 여사로부터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. 예.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출석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앞으로 수사 상황도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류재복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맞습니다.